어둠 속에서 제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 씨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성민 씨가 제 목덜미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성민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43세의 기혼 여성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제 몸은 이미 성민 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성민 씨의 입술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갔을 때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민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전율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여자로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원했어요. 성민 씨의 고백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와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울 뻔했어요. 이런 만족감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이런 완벽한 느낌은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끝나고 나서도 성민 씨는 저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끝나자마자 등을 돌렸는데 성민 씨는 달랐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민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민호와의 차가운 침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였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 그리고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명의 평범한 아내가 어떻게 금기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요. 결혼 15년째 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김민호가 저를 외면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제 몸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혼 초기만 해도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민호는 제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민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점점 멀어졌죠. 처음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바빠졌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유혹해봤죠.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린 채로요. 하지만 민호는 스마트폰만 바라봤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노력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미용실도 자주 갔어요. 새 속옷도 샀죠. 레이스가 달린 예쁜 것들로요. 하지만 민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 속옷을 입고 나왔을 때도 민호는 차갑기만 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바라봤어요. 43세의 몸이지만 아직 탄탄했습니다. 헬스장 다닌 보람이 있었죠. 가슴도 여전히 예뻤고 허리 라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민호는 저를 보지 않을까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등을 돌린 채 나이 들면 그런 게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런 거라니. 마치 제가 음식 찌꺼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는지도요. 스마트폰을 들고 가니까요. 저와는 안 하면서 혼자서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쌓이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인데 제 몸은 여전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손길을, 누군가의 온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옆에 누운 남편은 저와 등을 맞대고 잠들 뿐이었죠. 저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저를 원하는 남자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망상 말이에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가슴 위로 올라갔어요. 아직도 탄탄하고 부드러운 가슴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제 몸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여자로서 말이죠.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는 걸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제 몸이 원하는 것, 제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규칙적인 잠숨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수진이는 남편이 아직도 매일 밤 달려든다고 웃으며 말했고, 영희는 주말마다 부부 여행을 간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저만 혼자 침묵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매일이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화장을 지우기 전에 잠깐씩 제 얼굴을 들여다봤죠. 43세의 얼굴이지만 아직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동년배 여자들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해왔고 운동도 했으니까요. 목선도 여전히 우아했고 입술도 촉촉했어요. 그런데 왜 민호는 이런 저를 보지 않을까요? 정말 나이가 문제일까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하다가 한 글을 봤어요. 40대 여성의 성에 관한 글이었죠. 댓글들을 읽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40대는 여자로서 가장 성숙한 매력을 가진 나이라고 했어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낯선 남자가 제 어깨를 감싸는 꿈이었죠. 민호가 아닌 전혀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제 허리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아름답다고, 당신을 원한다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몸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민호는 여전히 저에게 등을 보인 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제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여자라는 걸요. 제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가 저를 외면한다고 해서 제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매력적이라고, 나는 아직 여자라고요. 그런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했죠. 옷차림도 바꿨습니다. 집에서도 편한 옷만 입지 않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더 신경 썼죠. 민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제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러닝머신을 뛸 때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 충분히 섹시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제 몸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탄탄한 가슴, 여전히 잘록한 허리선까지요. 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여자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옆에 누운 민호는 여전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확신했죠. 문제는 제가 아니라 민호라는 걸요. 그날 밤에도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생생했어요. 낯선 남자의 손이 제 몸을 어루만지는 꿈이었죠.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간절했는지요. 꿈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였습니다. 당당하고 매혹적인 여자였죠.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원해지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주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피곤하다는 말, 나중에 하자는 말. 민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늘 그런 변명들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핑계라는 걸 알겠더군요. 새 향수를 뿌리고 나가도 민호는 냄새조차 맡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산 향수였는데 말이에요. 점원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라고 했는데 민호에게는 아무 소용 없었어요. 새 속옷을 입고 유혹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브라와 팬티를 입고 민호 앞에 나타났을 때도 민호는 텔레비전만 바라봤어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말이죠.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절망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민호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온 후 소파에 털썩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남자는 정말 제게 관심이 없구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제 몸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뛰는 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만나는 남자들의 시선, 마트에서 지나치는 남자들의 눈빛이 제게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특히 헬스장 트레이너 박성민 씨의 시선이 그랬어요. 36살의 성민 씨는 제가 운동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곤 했는데 그 손길이 민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성민 씨가 제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넓은 가슴과 탄탄한 팔뚝이 제 등에 닿을 때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민호와 신혼 초기에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런 성숙한 떨림을 몰랐을 거예요.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여자로서 완전히 익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성민 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단단한 몸,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시선까지요. 제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밤에 민호 옆에 누워서도 성민 씨를 상상했어요. 만약 성민 씨가 저를 안는다면 어떨까? 만약 성민 씨가 저를 원한다면 어떨까 하는 금기된 상상들 말이에요.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아랫배가 뜨거워졌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콧골이까지 심해졌죠. 저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고요. 제 몸이 원하는 것, 제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더 이상 억누르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저를 외면한다면 저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제 마음에 솔직해지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민호의 무관심 속에서 썩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손이 제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직도 부드럽고 따뜻한 제 몸을 말이에요. 이 몸이 원하는 것을 언젠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헬스장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성민 씨와의 대화가 점점 길어졌거든요. 처음엔 운동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는 저에게 묻곤 했어요. 집에서 운동도 하시냐고,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그런 질문들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 씨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운동 덕분에 몸매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탄탄했고 허리는 더 잘록해진 것 같았어요. 엉덩이 라인도 예전보다 더 매끈했고요. 샤워실에서 나오는데 성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모두 가고 없었어요. 성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 근처 카페에 앉아서 성민 씨와 마주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민호 앞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성민 씨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손이었어요. 손가락도 길고 예뻤고요. 그 손이 제 몸을 만진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성민 씨가 말했어요. 요즘 외로워 보인다고요. 운동할 때 표정을 보면 뭔가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민호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성민 씨는 달랐습니다. 성민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어요. 그 순간 제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닿기도 전인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성민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저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리워했던 감정이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누군가의 시선을 독차지하는 느낌 말이에요. 민호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죠. 성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이 멀지 않다고, 조용히 얘기할 곳이 있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이미 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뜨겁게 달아오른 제 몸이 성민 씨를 원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요. 성민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느끼는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성민 씨의 원룸 앞에 서서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의 무관심한 시선과 차가운 등짝이 기다리는 집으로는 말이에요. 민호는 3일간 부산 출장을 떠났어요. 전에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설렜죠. 성민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있다고요. 30분 후 성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성민 씨의 향기가 확 들어왔어요. 민호와는 전혀 다른 남성적인 향이었죠. 그 순간 제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성민 씨는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바라봤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었는데도 성민 씨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저를 보는 그 시선만으로도 제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보다 훨씬 큰 손이었어요. 거칠면서도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이 제 팔을 타고 올라왔을 때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성민 씨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을 때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민호는 언제부터 이런 키스조차 하지 않았죠.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성민 씨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민 씨의 넓은 가슴에 제 얼굴을 묻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했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안전하다니요. 성민 씨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원피스 위로도 그 온기가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성민 씨의 가슴에 닿았을 때 둘 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몸이 반응했어요. 43세의 몸이지만 20살처럼 뜨거웠습니다. 성민 씨의 손길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저는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성민 씨가 저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와 제가 함께 쓰는 침대였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직 성민 씨와 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민 씨의 셔츠를 벗겨주면서 그 탄탄한 가슴을 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남성적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 가슴 위를 어루만졌을 때 성민 씨가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제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성민 씨의 눈빛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레이스 속옷 차림의 제 모습을 보며 성민 씨는 말했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이렇게 완벽한 몸을 본 적이 없다고요. 민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몸을 보며 감탄하는 남자를 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성민 씨의 시선 하나하나가 제 피부를 달구었습니다. 성민 씨의 입술이 제 어깨를, 쇄골을, 그리고 가슴을 타고 내려갔을 때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런 황홀함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아니,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 몸이 성민 씨에게 완전히 맡겨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성민 씨 역시 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원해지고 싶은 여자였죠. 성민 씨가 바로 그걸 해주고 있었어요.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울 뻔했습니다. 이런 만족감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성민 씨의 거친 숨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는 그 팔이 모든 게 완벽했어요. 끝나고 나서도 성민 씨는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잠들곤 했는데 성민 씨는 달랐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성민 씨와 함께 잠들었어요. 성민 씨의 팔 안에서 잠든 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서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 성민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이런 건가요? 성민 씨의 눈빛에서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성민 씨가 또 한 번 저를 안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경험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여자를 깨운 것 같았어요.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짐을 받아주고 저녁을 차려주고 출장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제 몸에 다른 남자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전혀 모르더군요. 어쩌면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성민 씨와의 그날 밤 이후로 제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생기 있고 더 여성스러웠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표정이었죠. 헬스장에서 성민 씨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평범한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를 연기해야 했지만 서로의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어요. 성민 씨가 제 운동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그 뜨거운 입술, 그리고 저를 안아주던 그 팔이 말이에요. 그런 상상을 하면 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도 성민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성민 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성민 씨에게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 생각난다는 메시지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가 또 출장을 간 사이에 성민 씨가 집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서로를 원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성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욕망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맛보면 계속 원하게 되니까요. 민호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지만 제 몸은 이미 성민 씨에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끔씩 저에게 관심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조차 성민 씨를 떠올렸어요. 죄책감은 처음에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은 무뎌졌어요. 오히려 민호에 대한 원망이 더 컸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민호였으니까요. 성민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민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런 말들이 저를 더욱 성민 씨에게 빠지게 만들었죠. 성민 씨와의 만남이 습관이 되어갔어요. 마치 중독처럼 말이에요. 성민 씨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민호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제가 예뻐졌다는 것도,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죠. 들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그냥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어느 날 민호 셔츠를 세탁하려다가 낯선 냄새를 맡았어요. 제가 모르는 향수 향이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나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또 민호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성민 씨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호를 의심한다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혹시 민호도 저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똑같은 상황인 셈이니까요. 민호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저녁에 돌아와서 잠들 때까지 저에게 진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했죠. 하지만 직장 동료들은 달랐어요. 제가 다니는 보험회사 동료들이 말하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제가 그렇게 달라 보였나 봐요. 정말 달라졌거든요. 성민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일할 때도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건가 싶었어요. 성민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어요. 성민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 들었죠. 성민 씨는 헬스 트레이너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체육관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이야기할 때 성민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성민 씨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제 꿈이나 생각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는데 성민 씨는 달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점점 성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진짜 나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냥 의무적인 시간이었고 성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었죠. 성민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관계가 힘들지 않냐고,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숨어서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민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식사할 때도 텔레비전만 봤죠. 그런 민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보다는 한 명의 여자로 살고 싶다고요. 성민 씨 앞에서의 저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거든요. 성민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웃을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고 여자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 옆에서는 그냥 가구 같은 존재였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민호가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헬스장에도 자주 가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있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관리 때문이라고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민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더 신경 쓰더군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스마트폰도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놔두지 않았어요. 항상 화면을 뒤집어서 놓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한 후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런 미소를 저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는 민호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달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차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한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제 머리보다 훨씬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민호에게 물어봤더니 동료를 태워줬다고 했지만 왠지 진실 같지 않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민호에게 분명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그동안의 무관심, 잦은 외출, 달라진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민호가 저를 외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민 씨와 만나는 일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 덜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성민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호와의 가짜 결혼 생활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대로 계속 거짓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성민 씨는 저에게 함께 살자고 했어요. 체육관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사랑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민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중요한 얘기라고요. 민호는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며 대충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민호와 헤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민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였냐고, 누구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고 헬스장 트레이너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호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민호는 조용히 웃더군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고백할 게 있다고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도 3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후배인 김유진 씨라고요. 29살에 예쁘고 똑똑한 여자라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일로 가까워졌는데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유진 씨는 민호를 정말 사랑했고 민호 역시 유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예상했던 건 맞았지만 막상 들으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민호가 3년 동안이나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처음엔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3년이라니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민호는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29살 유진 씨라고 했을 때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늙었다고 생각해서 외면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몇 달 전부터 성민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민호만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먼저 시작한 건 민호였습니다. 제가 성민 씨를 만나게 된 것도 결국 민호가 저를 외면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만약 민호가 저를 계속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유진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저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설렘과 사랑을 느낀다고 했어요. 제가 성민 씨에게 느끼는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처음엔 제 고백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뭔가 따지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서는 점차 침착해지더군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호의 잦은 야근, 주말 골프, 출장들이 모두 유진 씨와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저 역시 성민 씨와 만나기 위해 똑같은 거짓말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서로 바람을 피우면서도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의심할 여유도 없었던 거죠. 민호가 물어봤어요. 성민 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게 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진짜 행복함이라고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유진 씨와 함께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 서로의 갈망, 그리고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서로의 사랑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거죠. 이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속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랑을 지키면서도 부부로서의 의무는 다하기로 했어요. 형식적인 결혼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 관계로 지내기로 한 거죠. 지금 민호는 유진 씨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저는 성민 씨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집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평화로워요. 서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으니까요. 각자가 원하는 사랑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43세에 찾은 진짜 사랑,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성숙한 부부관계. 이런 형태의 결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특별한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